자, 이어서 이제 복권 발전기로 가봅니다. 복권, 얘는 중복되게 감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 우리 자여자 발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권과 지금 직권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직권, 분권이 있는데 먼저 분권은 병렬 형태로 전기자와 계자를 이렇게 병렬 형태로 연결한 발전기. 직권 발전기는 직렬이죠. 아하, 이 전기자와 계자를 직렬로 연결한 발전기 있었는데요. 이제 복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 얘네 둘을 가져다가 이렇게 합해버린 거죠. 오호, 분권과 직권을 이렇게 동시에 결합해서 만들어낸 이런 발전기를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중복되게 달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얘가 분권, 얘가 직권이고요. 이제 복권 발전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자, 여기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분권에 있는 이 계자 저항을 RF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E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저항, 전기자 저항을 RA, 그렇죠? 그 다음에 RS는 이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직권에 연결되어 있는 계자 저항, 그래서 S 시리즈, 시리얼 그렇죠? 그래서 RS 계자 저항이 되겠고요. 자, 이 전기자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전기자 전류를 IA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호,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두 개로 갈려서 나가겠죠. 역시 분권 쪽으로 가는 전류 IF. 자,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이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쵸? IS라고 쓰자고 그랬죠. IS. 역시 계자 전류. 그리고 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 부하 전류. 자, 이런 기호와 용어 확실하게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이제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권 발전기는 앞에 살펴본 대로 복권 발전기를 이제 이런 우리가 직권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이 이쪽에 그렇죠? 전기자와 이쪽 계자의 내부에서 이렇게 연결한 것을 내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요.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쪽 그렇죠? 이 계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외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얘를 내분권, 얘를 외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내분권을 쓰게 되는 것도 기억은 해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또 이렇게 얘가 계자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하, 얘가 뭔가 자속이 더해져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가동 복권 발전기가 있고요. 또 이 두 개의 자속이 서로 빼어져서 즉 그쵸? 차동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동작하도록 만든 발전기가 있는데 우선 우리 앞에 뭐 전자기학이라든가 여기서도 배웠었죠. 코일을 접속할 때 이렇게 감는 방식에 따라서 그쵸? 이쪽으로 자속이 만들어지고 얘도 그쵸?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자속이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로 우리가 접속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감아서 얘는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뭐 이건 전에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냥 뭐 이런 가동과 차동의 의미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도 살펴봤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때 만들어지는 자속과 이때 만들어지는 자속이 이렇게 서로 빼어지는 형태, 충돌이 일어난 형태의 접속을 우리가 차동 접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동 접속 역시 이 두 개, 여기 계자와 이쪽 분권 계자와 직권 계자의 우리가 감는 법들에 의해서 각각 자속이 합해져서 얘는 대체적으로 유도 규전력이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어낸 발전기를 가동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차동 복권 발전기는 그렇죠. 이 두 개의 접속을 서로 그렇죠. 자속이 서로 빼어지도록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차동 복권 발전기는 직권과 분권 계자가 서로 자속이 상쇄되어서 대체적으로 유도 기전력이 감소하는 형태로 해서 만든 발전기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가동 복권 발전기에는 과복권이 있다는 거죠. 과복권은 자, 전부하 전압 우리가 부하를 그렇죠? 달 수 있는 것을 걸었을 때 전체를 걸었을 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부하를 달았을 때 만들어지는 전압을 우리가 그렇죠? VN 전격 전압 그래서 VN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무부하 전압은 없다고 그랬죠. V0 또는 뭐
오픈돼 있다 그래서 V5 오픈, V0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부하를 달았을 때의 전압이 부하를 처음에 달지 않았을 때의 전압보다 오히려 커지네요. 그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분권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요. 분권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뭐였습니까? 여기에 무부하일 때는 이때의 그쵸? 기전력과 여기 무부하일 때의 전압은 서로 같았다 그랬죠. 왜냐면 여기 무한대의 저항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부하를 두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이 전기자 저항 RA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RA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N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쵸, 이 전압 강화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전압보다는 더 작아지는데, 얘는 이 부하를 걸었던 전체 부하를 걸었던 그때의 전압이 오히려 이 무부하 전압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오호, 뭔가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복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하, 일반적이지 않은 거란 얘기죠. 바로 그게 가동복권을 이용해서 이 과복권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지. 그리고 또 평복권은 또 적절히 조절해서 전부하 전압과 VN과 또 무부하 전압 V0를 서로 같게 만들어, 뭔가 평평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죠. 같다,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발전기도 있고요. 또 일반적이긴 한데 전부하 전압이 역시 무부하 전압보다는 작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부족복권,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들의 어떤 특징을 구분짓겠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차동복권은 이렇게 그쵸? 자속을 서로 상쇄되도록 차감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데, 주로 차동복권은 이 수하 특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수하 특성은 뭐냐? 자, 부하가 증가했을 때, 부하를 우리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쵸, 계속 전류를 많이 써먹게 된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전류를 많이 써먹게 되는데, 그때 단자 전압을 이렇게 줄여버려서 전류가 일정해지도록 만들어지는 일종의 정전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이 분권 발전기의 그쵸?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이었죠. I와 V 사이의 관계. 그쵸? 그랬을 때 얘가 갑자기 부하가 많이 늘어서 전류가 많이 잡아먹고 갖게 되면 이때의 자속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쵸? 그때 전류 양도 적게 되는 이런 성질이 기본적으로 분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류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성질, 그냥 무작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해지는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차동복권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전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쵸, 전압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 전압에 따른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이런 그래프여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상적인 거고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뭔가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차동복권 발전기의 특징이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하 특성이라고 할 때 수하는 수직으로 낙하한다 그 얘기예요. 이 I와 V 사이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수직으로 해가 뚝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전류 특성을 어디다 우리가 써먹게 되냐면 바로 용접 이럴 때 이 투학 특성을 쓰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는 것이 이 용접 같은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동복권 발전기는 용접에 쓰이는 그런 발전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희 사촌형이 김차동이라고 하는 차동이 형이 있어요. 차동형 사촌형이 김차동. 이 형은 용접공이에요. 아주 멋져. 용접을 굉장히 잘해. 용접공. 차동이 형은 용접공. 그래서 차동이 형은 용접공. 차동복권 발전기는 용접에 쓰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차동이 형은 용접을 잘하십니다. 용접공입니다. 그래서 차동은 용접입니다. 용접. 그리고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수하 특성, 이 전류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어서 이제 복권 발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이 직권 발전기죠. 직권 발전기 이쪽에 그렇죠? 분권 계좌를 하나 이렇게 더 두면 복합적으로 감아진 이런 걸 우리가 복권 발전기다. 그 중에서도 얘는 뭐 내분권 복권 발전기죠. 이걸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얘를 보면 일단 이 분권 발전기, 자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직권 계좌가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 이어졌다는 것은 뭐 지금 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이어져 버리면 이 계좌를 없애고 선으로 이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 단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없애버려서 이 부분을 단락을 시켜버리면 그렇죠.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쓰게 되고, 이번에는 자, 이 복권 발전기를 자, 이 직권 발전기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사라져야 되겠지. 근데 이 부분은 사라지되 얘는 단락이 되면 여기가 연결이 돼 버려서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분권 계좌의 요 부분을 계좌를 우리가 샥 개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방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이 부분 필요 없는 거죠. 이거 회로도에서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부분 직권 발전기로 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쓰려면 이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고, 또 복권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로 쓰려면 여기 그렇죠? 분권 계좌를 개방을 시켜서 오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직권 발전기, 이렇게 분권 발전기로 각각 또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그 얘기지. 자, 이어서 전압 변동률로 가봅니다.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율,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 자, 용어부터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 발전 이루어질 때 기전력을 E라고 하고요. 이쪽 부하 쪽에서 이 단자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했었죠. 그럴 때 여기에 뭐 부하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하를 달아놓은 상황에서의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전격 전압, 그래서 VN 노멀 볼티지, 그래서 N을 따서요 VN 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이렇게 뭐 부하가 없을 때 그렇죠? 부하가 없을 때는 그때 이 걸리는 전압을 V0라고 표현하고, 무부하 없으니까요 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오픈이다 이런 의미로 또 O라고 써서 V0 무부하 시에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무부하 전압 또는 무부하 단자 전압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자, 부하가 걸렸을 때를 전격 전압,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를 무부하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상황은 이 상황 두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지금 요거는 타여자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니까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입실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방금 살펴본 대로 전격 전압은 여기에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 그 다음에 무부하 전압은 부하가 없을 때의 전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앞에 이거 살펴본 대로 여기 기전력이 있으면 여기에 그렇죠? RA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무부하일 때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무부하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즉 IA도 0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죠. 그래서 무부하 시에는 E와 V0가 같다 그랬었고요. 자, 부하가 있을 때에는 그쵸? 여기에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I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전압 강화 IA, RA 그쵸? 발생하게 되면서 이때에는 E가 뭐였습니까?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IA, RA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전격 전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의 기전력 E는 여기에서는 다시 쓰면 E는 V0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전격 전압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 전격 전압 즉 VN분의 무부하 전압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요거 대신에 지금 여기 E와 지금 V0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도 E 대신에 V0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식으로부터
그쵸? 요거 VN을 왼쪽으로 넘기면 V0 마이너스 VN이 IA, RA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식 대신에 IA, RA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VN분의 IA, RA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낸 것 역시 전압 변동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전압 변동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부하를 달아서 전격 전압이 발생했을 때 원래 부하를 달지 않았을 때의 전압과의 차를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 것을 전압 변동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VN분의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되고요. 또 이거 대신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사실상 전압의 변동을 의미하니까 여기 IA, RA에서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바로 이것처럼 지금 여기 무부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타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일 때하고 지금 부하를 걸었을 때하고 당연히 전압이 얘는 둘이 같다고 그랬죠. 무부하일 때는 이 값이 같고요. 그 다음에 부하를 걸었을 때에는 이가 바로 요거 플러스 요거니까 사실상 이 값이 더 얘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즉 V0보다도 얘가 작게 되니까 이런 타여자 발전기가 바로 이 전격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작게 되면서 얘가 작게 되면서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뭐 분권 발전기도 마찬가지로요. 분권 발전기도 이렇게 전압이 이런 형태를 갖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시보다 전격 전압이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작아져서 결국 전압 변동률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요. 부족 복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복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평복권은 거의 유지가 되고 부족 복권 역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 복권 발전기도 전격 전압이 무부하 때보다 조금 더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기도 했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인 것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앞에 살펴봤죠. 평복권일 때 무부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서로 같기 때문에 평복권일 때는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격 전압이 더 커지는 경우죠. 오히려 전격 전압이 더 커져 버려요. 조금 과한 거지, 그치? 그래서 과복권 발전기, 그쵸? 전격 전압이 오히려 조금 더 커지는 이 과복권 발전기가 이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볼까요? 직권 발전기의 회로도를 한번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무부하 시에는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럼 여기에 자석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그때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E가 0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부하 시에는 여기에 전압이 V0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부하를 걸어서 발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하 시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Vn은 그렇죠? 반드시 V0보다 커지는 거죠. 직권 발전기인 경우에. 그래서 이 전격 전압이 반드시 역시 무부하 시보다 얘가 커지기 때문에 직권 발전기도 전압 변동률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이제 한번 외우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전압 변동률은 보니까 전격 전압 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애정 변동률이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애정 변동률. 자, 우리가 남녀가 사귈 때, 그쵸? 좋아할 때, 정들었을 때, 그 다음에 정이 떨어졌을 때, 부정할 때, 이때의 애정의 변동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의 변동률이 사실상 여기에서의 전압 변동률과 상당히 흡사하다.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무 마이너스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의 애정 변동률과 같은 문자를 써서 쓰게 되네요. 그래서 정들었을 때, 무정할 때, 정 떨어졌을 때, 그때 서로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막 달라지고, 그렇죠.
그런 걸 나타내보는 변동률, 전압 변동률 이렇게 나타내고요. Vn 분의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정들었을 때, 무정할 때 꼭 생각을 해봅시다. 정들었을 때, 무정할 때. 그래서 이때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 값을 가질 때는 언제 플러스 값을 갖느냐 이건 좀 기억을 하긴 해야죠. 이제 바로 전격 전압이 더 작을 때죠. 전격 전압이 더 작을 때.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대로 뭐 그래프에서 우리 전격 전압이 더 작을 때는 우리가 과복권, 그쵸? 그 다음에 평복권, 그 다음에 부족복권 이렇게 부족복권이 더 작죠. 그래서 부족복권이 더 전격 전압일 때 우리가 무브아시보다 더 얘가 작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부족복권일 때가 이 플러스 값을 갖게 된다. 이걸 좀 기억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유머 감각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따분해요. 따분해요. 그래서 따여자 발전기, 분권 발전기 부족한 사람들은 뭔가가 따분해.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이제 전압 변동률이 0인 0일 때에는 얘가 그쵸 당연히 이 두 값이 같은 거 평평한 평복권 발전기는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정무정할 때 마이너스란 얘기는 전격 전압이 더 크다는 얘기죠. 전격 전압이 더 커지는 거, 그렇죠? 뭡니까? 전격 전압이 더 커지는 경우가 이거였죠. 이 부분이 더 전격 전압이 더 커져서 얘가 과복권 발전기였죠. 과복권 발전기. 그래서 뭔가 과한 사람들은 일을 막 직권으로 처리해요. 그치? 회의를 통해서 서로 상의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한 사람들은 직권으로 뭔가 일 처리를 해버린다는 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봅시다. 자, 부족한 사람들은 뭔가 따분하고 평평하죠.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을 때 전압 변동률이 0이 되고 음수일 때는 전격 전압이 오히려 클 때죠. 클 때는 자, 요거 과복권 발전기고 과한 사람들은 뭔가 직권적으로 일을 잘한다. 그 얘기지. 자, 이어서 이제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를 이제 병렬로 한번 운전해 보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지금 이거는 뭐 분권이죠. 분권 발전기를 뭐 2대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병렬로 운전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0짜리 용량을 가진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80짜리 부하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하가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50짜리 부하가 늘어났어. 130을 그러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럼 얘를 버려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역시 얘를 병렬로 그러면 한 뭐 버리고 130, 150 이런 것을 살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다 병렬로 한 50짜리 정도를 또 더 달아주면 이걸 충분히 얘가 커버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발전기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여기에 그쵸?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해볼 수도 있구나. 그 얘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건전지를 이렇게 병렬로 그쵸? 건전지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뭐 이해가 쉽고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부하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극성을 갖게 해서 여러분들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그래야죠. 이렇게 극성을 달리해버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위차가 생기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그쵸? 순환 전류가 흘러버리게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극성을 일단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극성을 당연히 같게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뭐 전압이 같았는데 이런 형태로 만약에 얘는 3V, 얘는 1.5V 이렇게 단자 전압이 다른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또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또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쓸데없는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이거 역시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단자 전압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또 아까 우리가 100짜리에 예를 들어서 발전기를 쓰고 뭐 필요에 의해서 50짜리 발전기를 뭐 쓴 상황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용량은 달리해서 이렇게 병렬을 쓸 수 있긴 해요. 뭐 이렇게 그림으로 1.5V짜리라고 해도 얘가 용량이 큰 거, 얘가 작은 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이 부하 쪽으로 우리가 전류를 우리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얘도 보내고 여기에서도 전류가 가는데 그때 부담해야 되는 전류값, 즉 얘가 부담해야 되는 전류, 요 작은 것이 부담해야 되는 전류는 그 용량에 비례해서 공급해 주자 그 얘기라고요. 부하 전류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 그 얘기지. 그래서 그 용량에 비례해서 전류를 조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계자 저항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자 그 얘기죠. 우리가 병렬 운전할 때 그 하나의 이런 발전기가 있을 때 이 계자 옆에다가 이렇게 가변 저항을 하나 달아두는 거죠. 그래서 가변 저항을 달아서 얘를 조정을 해주면 그렇죠? 여기에서의 전류가 조절이 되고 전류가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자속을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전류값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자 저항을 통해서 바로 이 용량에 따른 전류 부담을 우리가 비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병렬 운전, 지금 이 발전기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발전기를 우리가 병렬 운전할 때 외부 특성 곡선이 약간의 어떤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어떤 정전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분권 발전기는 자체적으로 그런 좀 수화 특성이 좀 있었죠. 분권 발전기 모양 기억납니까?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면 같이 전압 이렇게 증가하다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전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줄어들게 되는, 이게 약간 어떤 수화 특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분권 발전기는 그런 자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좀 있지만, 직권이라든가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균합선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운전을 목적으로 또 전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왜 그런가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자, 먼저 분권 발전기는 자, 이렇게 생긴, 그쵸? 분권 발전기 한 대, 자, 분권 발전기 두 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쵸? 병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부하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직권 발전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직권 발전기가 원래는 이렇게 그렸었죠. 그동안. 이거 뭐, 얘를, 자속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렸다면, 이 부분을 지금 위로 올린 거죠. 위로 올려서 지금, 이 부분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위로 올린 것 뿐이야. 이것을 두 대를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운전해서 지금, 직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어떤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쵸? 서로 다른 이렇게 전류, 여기에 전류를 우리가 분담하게 될 때 여기 전류량이 달라지면, 자, 사실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렸지만 이 계자 모양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전류량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이쪽에 자속이 달라지게 되고 여기에서 역시 기전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즉, 이 전류의 분담 자체가 어떤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이 뭔가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전력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의 우리가 전압을 고르게 하기 위한 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균합선이 필요하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직권이 가지고 있는, 그쵸? 직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직권 발전기라든가 우리가 복권 발전기도 지금 이렇게 생긴 그쵸? 이 직권 발전기와 이렇게 분권 발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직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권이라든가 복권 발전기를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그런 효과 때문에 바로 여기에 균합선을 설치해 주어서, 그렇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직류기에서의 직류 발전기 강의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전동기로, 직류 전동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